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드라마 제목을 착한 여자 부세미가 아니라 맨날 당하는 답답한 여자 김영란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님 어쩜 이렇게 드라마가 속이 터지죠? 1, 2회만 해도 빵빵 터지는 사이다를 기대했는데 경원이면서 싸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선영에 비해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멍청하게 죽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영란이가 전동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눌 때 여기서 가회장이 딱 나타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살아있던 가회장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회장이 안 살아있었으면 영란이가 거기서 그냥 지 목숨 끊고 이 드라마 끝나는 거였잖아요. 11회 예고편을 보니 가선영은 가성호가 살아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채집사에게 집안에 있는 CCTV를 모두 끄라고 지시하고 가성주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채집사가 집 어딘가에서 물 내리는 소리를 듣고 크리스탈 잔에 소주가 들어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는 가선영에게 왠지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를 했고 눈치 빠른 가선영이 가회장이 살아서 밀실 안에 있는 밀실에 숨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가회장이 보지 못하도록 집안 CCTV를 다 끄라고 한 거겠죠. 물론 영란이를 죽이려고 CCTV를 끄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가선영이 자기 손에 더러운 거 묻힌 인물은 아니잖아요. 가선영은 1회에서 명절에 가성저택에 남은 영란을 못 찾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집안에 숨어있는 가회장을 못 찾을 겁니다. 전 가회장이 그동안 가성주택에 있는 밀실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 공간에서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혜지에게 영란이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11회 예고에서 이돈이 가성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한 걸 보면 가선영은 가회장이 살아있다는 걸 밝혀내지 못한 거죠. 한편 가선우가 USB를 건넸을 때 영란이 쓸데없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가선우는 총을 맞고 USB를 떨어뜨렸고 기루새는 바로 USB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에 한비서는 가선영이 예림이를 죽인 증거가 담긴 USB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전 이돈이 정신이 없는 김영란 대신 가짜 USB를 현장에 두고 진짜 USB를 챙겼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톱파보고 그럼 착한 여자 부세미 11회 예고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성호 회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영란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는 가선우의 장례식에 등장하죠. 가선영은 김영란이 전동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영란이 살아서 선우의 장례식에 검정색 옷도 아니고 애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붉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놀랐죠. 이건 가선영에게 정면 승부를 걸겠다는 도발이었으니까요. 사실 영란은 가선우의 장례식장에 오기 전 빨간 옷을 입고 기로새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부검실을 찾아갔습니다. 영란이 동민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선우를 죽인 진범인 기로새가 사라져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가선영에게 돈을 받은 경찰은 길태가 본명인 기로새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기로새를 무연고자 병원으로 이송했고 가선영은 평탄항 살인사건을 담당한 김 검사에게 선우 사건에서 기로새를 지우고 김영란과 전동민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잘 써보라고 지시했어요. 즉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가선영의 손이 뻗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평탄항에서 기로새가 가선우에게 총을 쏘자마자 거의 바로 경찰이 출동했던 것 또 가선영이 김영란에게 덫을 놓기 위해 경찰에 미리 제보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영란과 이돈은 가선영의 돈을 받지 않고 외압에도 꿋꿋한 청렴한 경찰이 필요했는데요. 전 영란과 이돈이 데리고 온 형사가 과거 영란의 생리대 절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일 것 같아요. 영란은 생리대를 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덕 편의점 사장과 친모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영란의 무죄를 밝혀주지 못했던 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 같아요. 현옥이 이모가 어린 영란이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맞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미안함을 느껴 이제 와서 영란을 도운 것처럼 말이죠. 전 현옥이 영란을 도울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큰 돈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옥장판 10개만 팔아달라며 300만 원만 받은 게 진짜 의외더라고요.
영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형사를 대동해 부검실에 찾아갔고 형사는 이 사건부로 평탄항 살인사건을 저희가 진행하게 됐다며 부검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영란은 부검실 안에 있는 기로세의 시신을 확보한 후 빨간 옷을 그대로 입고 가선우의 장례식에 간 거죠. 이후 가선영은 영란이 기로세의 시신을 확보했고 수사권을 뺏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비서의 뺨을 때리며 그녀를 죽여서라도 막았어야지 라고 화를 냅니다. 총을 쏘면 화약 입자가 범인에게 튀기 때문에 초연 반응 검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로세가 가선우를 쏜 총에서 기로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도록 경찰이 총에 있는 지문을 닦고 증거를 조작했더라도 기로세의 손에 총을 쏠 때 튄 화약 입자가 남아있으니 기로세가 가선우를 향해 총을 쏜 진범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기로세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기로세와 가선영의 관계를 밝히는 건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교도소에서 연극 심리치료를 통해 만났다는 증거사진이 포털 사이트에도 떡하니 올라와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선영이 호세에게 줬던 불에 타는 여자가 그려진 엽서 뒷면에는 선영의 글씨체로 영란이 거주하고 있던 무창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엽서를 지금 전동민이 갖고 있잖아요. 즉 엽서에 쓰인 글씨를 가선영의 필체와 대조해보면 가선영이 기로세에게 살인 교사를 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또한 가선영이 영란에게 준 영란의 유서에 적힌 글씨체, 화형당하는 여자가 그려진 엽서 뒤에 글씨체를 가선영의 글씨체와 비교해서 같다는 걸 증명한다면 가선영이 영란을 협박했다는 것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로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증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통 권총자살은 미리 옆에 총구를 대는데 기로세는 머리 이마 쪽에 총상을 입었어요. 또한 이돈이 기로세를 죽게 만든 영란의 총에서 영란의 지문을 닦은 후에 기로세의 손에 두었는데 전동민이 그 총을 다시 집어들었거든요. 즉 기로세를 죽게 만든 총에는 전동민의 지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 영란이 전동민을 구하기 위해 기로세가 가선우를 죽인 범인이라는 게 밝혀진 후에 자신이 평탄항에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탄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 한 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 증거로 제작하겠죠. 한편 11일 예고에서는 가성호 회장의 유언장을 공개하겠다는 이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가 회장의 유언장은 가성그룹 대표를 선출하는 주총에서 공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김영란은 무사히 살아남아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된 건데요. 가 회장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전 이돈이 유언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가 회장이 직접 주총에 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총에서 가선영이 가해림을 죽인 증거가 담긴 영상이 영란에 의해 공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란은 기로세가 짓밟은 USB를 복구해 증거 영상을 확보했고 최초의 계획대로 가선영이 15년 전 저지른 범죄를 밝히고 최근에 저지른 범죄들도 밝히며 가선영에게서 가성그룹을 완전히 뺏고 무기징역을 살게 만들겠죠. 살아있는 가 회장은 그렇게 가짜로 죽은 채로 가선영이 죗값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눈을 감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